자, 저 들어왔습니다. 국수목 강사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정책론에 들어갑니다. 최근에 정책론의 내용이 다양해졌죠? 다양한 정책들을 묻기 때문에. 자,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첫 번째 정책의 2의 17절에 들어가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좀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첫 번째,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다양하죠. 그 중에서 항상 뭐가 나온다? 시장 실패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시장 실패와 구별되어야 할 개념, 정부 실패는 또 뭡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 직접 개입 방식입니까? 간접 개입 방식입니까? 요건 달달하고 있어야죠. 자, 첫 번째 들어갑니다. 자, 17페이지 첫 번째 시장 실패. 자, 시장 실패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물어요. 뭔가 이렇게 박스를 줍니다. 이렇게 박스. 그리고 뒤쪽을 봤더니 이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되니라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뭘 줘요? 시장 실패를 주죠. 시장 실패 원인을 이렇게 제시하죠. 그럼 질문. 자, 자주 나오는 게 공공재 외부 효과가 시장을 실패시키고 이 시장 실패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라는 건데, 자, 공공재 외부 효과 말고 시장 실패 원인 빨리 들어보세요. 필수서에 적어져 있는 거. 첫 번째, 위험 불확실성. 두 번째, 불안정 경쟁. 세 번째, 정보의 비대칭성. 요 네 개는 꼭 기억해 줘야 돼요. 공공재 외부 효과 암기하고 시장 실패 원인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안 좋은 거야. 위험, 불확실성, 불안정 경쟁,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 자, 3번도 똑같네요.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당연히 시장 실패겠죠. 시장 실패. 자, 그런데 5번과 6번을 보세요. 정답을 제가 해놨죠. 여기는 시장 실패고 여기는 정부 실패인데 오늘도 어떤 분이 까톡을 주셨어요. 이게 시장 실패가 비슷하거든, 문구가. 시장 실패하고 정부 실패, 이게 어떻게 구분하니? 주어를 봐야지, 주어. 이거죠. 자, 5번은 시장이 주어예요. 시장의 가격기구가 시장이 하는 역할이 자원의 배분이죠. 시장의 가격기구가 자신이 해야 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시장이 실패되었군요. 이렇게 말하는 거고. 6번은 여기가 주어요. 자, 어떤 이유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어? 개입했는데 그 개입이 오히려 전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실패가 되겠죠. 정부 실패. 네. 자, 그리고 최근에 뭐가 나왔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세요. 소득의 재분배 효과. 자, 평가사 시험에서 똑같은 문제예요. 요거요. 임대주택 공급 중에 공공임대주택이죠. 공공임대주택을 주고 공공임대주택은 소득을 직접 배분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요건 X예요. 항상 정책에서는 소득의 재분배 또는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있다고 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뜻이니? 자, 소득의 직접 배분은 사장님들이 하는 거야. 사장님들이 직원들에게 소득을 직접 배분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배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누구는 소득이 많고 누구는 소득이 적어요. 즉 소득의 격차가 심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는 항상 이 소득의 격차가 심하면 사회적으로 불안이 생기니까 이 소득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합니다. 그런 게 바로 소득을 줄이기 위해서 소득을 다시 분배한다. 소득을 재분배한다. 소득 재분배 정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면 소득의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느냐 묻는 거야. 그럼 간단하죠.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으면 소득의 격차가 조금 줄어들겠죠. 그래서 7번 보세요.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 다른 말로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니까 소득의 격차를 줄이는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다. 자, 우리 시험에 이것도 나왔어요. 임대료 보조 정책. 임대료 보조 정책도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임차인에게 보조를 해주는 거니까 소득의 격차를 줄이는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줘야죠. 자, 이번엔 정책의 구분이에요. 그러면 직접 개입 방식이냐, 간접 개입 방식이냐. 자, 직접 개입 방식은 정부가 직접 개입하고, 간접 개입 방식은 정부가 간접 개입합니다. 이거 누가 말 못해요. 그래서 직접 개입 방식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죠. 첫 번째 박스는 직접 개입 방식인데, 여기 보세요. 항상 시장의 어떤 흐름이 소비자와 공급자가 합의를 통해서 시장의 가격을 만들어내는 거죠. 수량을 만들어내고, 그러면 직접 개입 방식은 시장에서 결정될 가격을 정부가 직접 손대는 거예요. 직접. 그게 뭐 있니? 그렇죠. 시장의 임대료를 직접 통제합니다. 임대료 규제. 시장의 분양가를 직접 통제합니다. 분양가 규제. 그래서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근데 표현을 잘 봐요.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이렇게 암기해놨더니 시험에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임대료 상한제. 그러니까 이게 임대료 규제였어요? 이러면 안 되죠. 우리 분양가 규제라고 이론적으로 말하지만 실무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임대료 규제, 임대료 상한제. 분양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 아무튼 다시 암기. 정부가 시장이 결정할 임대료, 분양가를 직접 통제합니다.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그 다음에 정부가 소비자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정부가 소비자 역할을 한다는 건 정부가 소비자처럼 토지를 직접 취득하는 게 있어요. 취득. 요건 두 문자를 따서 우리가 은수선이라고 암기하고 있죠. 토지은행, 토지수용, 그 다음에 선매, 은수선. 토지은행 제도는 토지를 취득해서 보관하는 거죠. 취득. 토지 수용은 강제적인 취득이고, 선매는 미리 취득하는 것이고, 그래서 토지은행 제도 또는 토지 비축 제도, 그 다음에 토지 수용, 선매, 그래서 은수선. 그 다음에 정부가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게 있죠. 이게 바로 각종 공적 개발. 자, 각종 공적 개발은 웬만하면 맞추세요. 뭐 공공임대주택, 공공택지 개발. 자, 그리고 간접은 정부가 소비자와 공급자의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유인책들이죠. 그래서 항상 네 가지. 조세, 부담금, 보조, 지원.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소비자들이 주택을 너무 많이 구입해. 그래서 정부가 주택의 구입을 좀 자제시키고 싶어. 이렇게 행동을 변화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택 취득세나 재산세에다가 왕창 조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주택을 덜 사겠죠. 또 주택을, 취득하면 뭔가 부담금을 부과시킨다. 이런 식으로 뭔가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항상 세트면이야. 조세, 부담금, 보조, 지원. 자, 옆에 있는 게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것들. 재산세, 종부세, 토지 취득세, 그 다음에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그 다음에 각종 보조 지원. 자, 그 중에 최근에 뜨고 있는 게 요놈이에요.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가 요새 지문에 계속 나와요. 자,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는 정보를 지원하는 거예요. 정보를 지원. 그러니까 간접이에요. 지원책이니까. 자, 정부가 부동산의 가격을 공시해서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지원받는 거죠. 정보를. 그래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나오면 간접 개입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주택시장에서 당연히 요놈이 나오겠죠. 우리 LTV, DTI 등 대출 규제. 자, 대출 규제가 나오면 전부 다 간접 개입 방식입니다. 간접 개입 방식. 그래서 간접 일단 네 가지. 조세, 부담금, 보조, 지원. 그리고 각종 대출 규제. LTV, DTI 대출 규제. 자, 그러면 이제 외부 효과 공공재로 들어가죠. 자, 질문. 외부 효과 공공재가 왜 시험이 나와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시장 실패인데 외부 효과 공공재는 시장을 실패시키는 원인입니다. 자, 그리고 시장 실패 원인 또 나머지 뭐 있어요? 안 좋은 거 위험 불확실성, 불안정 경쟁, 정보의 비대칭성. 자, 그런데
이 외부 효과 공공재는 최근에 잘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리된 것만 딱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세요. 자, 세 가지 박스로 되어 있는데, 요걸 먼저 보세요. 2번. 1번을 먼저 보지 말고.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외부 효과에는 외부 불경제도 있고, 외부 경제도 있죠. 근데 우리 시험은 거의 90%가 외부 불경제가 나와요. 근데 외부 불경제를 이해하고 암기할 때는 반드시 공장의 공해. 그럼 시작이 이렇죠. 자, 공장의 공해가 왜 시장을 실패시킵니까? 그러면 공해잖아요. 이러면 작살 나는 거죠. 항상 공장의 공해가 시장을 실패시키는 이유는 공장이 공해를 통해서 사회에 손해를 주지만 그 손해에 대한 대가를 또는 배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give and take의 원리가 지켜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부 불경제가 딱 나오면 공해라고 생각하고, 공장은 공해를 통해서 제3자에게 뭘 줘요? 손해를 주는 거죠. 손해. 근데 그에 대한 뭘 지불하지 않았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해줘야죠. 자, 그러면 외부 경제도 해볼까요? 외부 경제도? 이거 어디 갔냐? 외부 경제. 자, 외부 경제는 항상 강의를 할 때 꽃집 사장님의 꽃의 진열이죠. 자, 꽃집 사장님의 꽃의 진열이 왜 시장을 실패시킵니까? 그러면 꽃집 사장님은 꽃의 진열을 통해서 사회에 이득을 주죠. 꽃의 진열을 통해서 아름다움이라는 이득을 주지만 왜 시장을 실패시켜요? 이득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부 경제는 꽃집의 사장님이 제3자에게 이익을 주지만 그 이익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정도면 외부 효과 다 이해된 거예요.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이제부터 항상 외부 불경제가 나오면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손해, 그러니까 제3자에게 손해를 주고 있다라는 거 반드시 확인하고, 그리고 그 손해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지 않은 경우이다. 반드시 기억해 줘야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거죠. 외부 불경제가 나오면 이게 과소한 생산이냐 과대한 생산이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도 암기죠. 항상 외부 불경제만 과대죠. 과대 생산. 그리고 외부 경제 과소, 공공재 과소. 그러니까 뭐만 기억해 주면 돼. 외부 불경제 공해만 과대 생산이야. 과대하게 생산되는 거야. 자, 읽어보죠. 자, 생산 과정에서 외부 불경제 공해가 발생이 되면 그 제한은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보다 과대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직감적으로 공해는 많아 보여요? 적어 보여요?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이 많이 생산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항상 이제 시장이 실패됐으니까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는데 정부가 규제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면 반드시 부의 외부 효과죠. 부의 외부 효과. 정부가 규제를 통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면 안 좋은 거니까 부의 외부 효과의 어떤 해석이죠. 자, 그 다음에 외부 경제는 항상 이익이라는 거,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지 않는 거죠. 그리고 과대한 생산이냐 과소한 생산이냐, 그러면 이미 암기했네요. 외부 불경제만 과대, 나머지 외부 경제, 공공재 다 과소. 자, 그리고 3번 지문은 정부가 무엇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해요? 정부가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서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해? 그러면 정의 외부 효과 또는 외부 경제. 그래서 딱 이거 하나만, 자, 외부 불경제는 공해를 딱 떠올리면서 사회에 손해를 끼치지만 그 손해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그리고 외부 불경제 나오면 과대한 생산. 외부 불경제 나오면 정부는
규제를 한다. 안 좋은 거니까. 그다음 외부 경제가 나오면 이익을 주지만 사회에 이익을 주지만 이익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지 않는 경우고 그리고 과소 생산이고 그리고 사회 이익을 주는 경우니까 정부는 보조금의 지급 등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더라. 자,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게 핀피하고 님비죠. 핀피 현상, 님비 현상. 자, 님비 현상은 요 앞에 있는 n이 낫이에요, 낫.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이죠. 절대 가지고 오면 안 돼. 그러니까 님비는 외부 불경제와 관계가 돼 있고 핀피의 P는 플리즈 후딱 갖고 오라는 거야. 플리즈 후딱. 이게 좋은 거죠? 후딱 갖고 오라는 거니까. 그래서 외부 경제. 외부 경제에 핀피 플리즈로 시작하는 거. 외부 불경제에 안 좋은 거니까 절대 가지고 오지 마. 나 님비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재가 나오네요. 공공재. 자, 공공재가 나오면 반드시 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공공재는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소비의 비경합성. 두 번째는 소비의 비배제성. 요게 가장 어려운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자, 공공재는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데 소비의 비경합성, 소비의 비배제성의 특징을 갖고 있더라. 자, 문제는 2번 같은 거예요. 2번 같은 거. 여기 소비의 비경합성 아니면 소비의 비배제성. 이 둘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이게 비경합성이냐, 비배제성이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개인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는다. 자주 나올 표현이에요. 자, 어떤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키잖아요. 즉, 다른 말로 형이 치킨을 먹더라도 동생의 소비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서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싸울 필요가. 그래서 2번이 비경합성입니다. 비경합성, 즉 경쟁하지 않는다. 경쟁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3번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도 소비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소비를 한다. 이게 비배제성이죠. 비배제성.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소비의 비배제성은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거야.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비를 할 수 있다, 소비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소비를 한다. 그러니까 소비의 비배제성은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소비를 한다라는 거야. 소비를 한다. 정확히 말하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소비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 공공재는 대가 또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더라도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소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이 비배제성이에요. 조심할 게 있어. 어떤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그럼 서로 다툴 필요 없겠구나. 비경합이에요. 경쟁할 필요 없겠구나. 비경합성. 그리고 비용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비배제성이야. 배제성이야. 비배제성. 그러니까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도 소비를 할 수 있다.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소비의 비배제성. 이런 게 제일 어려운 거죠. 자, 그리고 이거죠. 공공재는 소비의 비배제성. 그럼 이게 뭐라고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소비를 할 수 있다. 소비의 비배제성으로 자, 개인들은 생산비,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이를 최대한 이용하려고 한다. 이런 걸 우리는 무임승차자의 문제라고 하죠. 무임승차자. 그리고 무임승차자를 보는 순간 시장 실패죠. 기본 테이크 홀리가 깨졌잖아요. 승차하면서 돈을 주지 않네. 기본 테이크 홀리가 깨졌네. 시장 실패죠. 그리고 5번은 과소죠. 과소하게 생산이 되더라. 자, 다시 한번 우리 외부 효과 공공재에서는 과대한 생산이냐 과소한 생산이냐 이런 걸 잘 물어요. 외부 불경제만 과대, 나머지는 과소. 이렇게 암기를 좀 해주십시오. 자, 다음 시간에는 주택정책으로 뵙겠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